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국의 이민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4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중국의 이민 정책은 재작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쿨리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속 밖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 내셨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그 내용인데 일단은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 교수님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쿨리부터 이제 뭐냐면 정의를 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쿨리는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그 중국 내부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제 이주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해외로 이주했던 계약 노동자를 쿨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임신매매, 경제적 채무, 자발적 의지 등등 해갖고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 또는 인도인 육체 노동자를 쿨리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쿨리에 대해서 쿨리 이주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쿨리 무역하고 쿨리 이민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쿨리라는 존재가 이제 흑인 노예 무역 폐지도 해갖고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 흑인 노예 대신에 이런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인도인이나 중국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쿨리 무역을 이제 쿨리를 이제 해서 노동 착취를 하게 되는데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 쿨리가 해외로 이주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가 이제 쿨리 무역이죠. 그래서 납치나 기만 등 불법적인 임신매매 형태로 이줬고 사실상 노예와 별반 다르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쿨리 이민은 좀 자발적이고 그다음 반강제적. 그러니까 반강제적이라는 것은 채무에 의한 그 계약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지만 나름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이주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쿨리 이민도 문제가 됐지만 이 쿨리 무역이 좀 문제가 됐었죠. 이거 거의 노예 무역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쿨리 무역은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게 그 당시 서구 사회에서 식민지 확장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흑인 대신에 이런 그 노동력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비인도적인 어떤 착취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콜리들이 외부로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썼으면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내부의 빈곤과 혼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쿨리 무역이든 뭐 쿨리 이민이든 간에 노동력 착취가 더욱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쿨링무역이나 뭐 해갖고 좀 박박 나가니까 그걸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강동성에 있었던 지방 관리였던 노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수광이 외구초 공장정 12조 법령을 좀 많이 어렵죠? 외구 초공 장정 12조 노수광이 이제 했던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졌냐 그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거는 이제 간동 지역에 있었던 서구 열강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에요. 왜냐면 이 쿨린 무역이 좀 약간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외국의 입장일 때 특히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 입장일 때는 요걸 이제 뭐냐면 좀 합법화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간동 지역의 이제 노수강 그 간동 지역 그 해당 정부에게 그걸 좀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요때 노수광이 만들었던 외부 초공 장정은 그 뭐냐면 이런 이제 외국 세력들이 요구하는 쿨링 무역 그 관련된 그러니까 쿨링 관련된 그 뭐냐 법률 내용보다 좀 다르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냐 쿨리가 나가는 건 인정하지만 여기 보면 외국 세력들이 요구했던 그런 이제 뭐냐면 그 무작정 그 나가는 거 그걸 법제화시킨 거는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 일단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쿨리 이민보다는 요 쿨리 무역이죠. 이거는 거의 이제 노예 무역이잖아. 이걸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작정 이게 나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주의 자발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갖고 승선 규정을 강화해서 임신 매매면 강제적인 쿨리 무역을 금지시켰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쿠린 이민만 허용하고 쿠린 무역은 뭐냐면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있는데 실제 본인이 원해서 고용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법은 간동 지역에 한정된 적용된 법이에요. 전국적으로 적용된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노수강이 이제 일방적으로 정한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쿨리 무역을 뭐냐면 제한하고 어떤 자발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승선시켜 가지고 했던 그런 거다. 그래서 쿨리 무역을 이제 제한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법의 제정 이후에도 뭐냐면 쿨리 무역 그러니까 이제 여기 흑인 무역 같은 이제 임신매매 같은 무역은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 무역에 외국 초공 장정 12개조 무역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그 지문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요 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외국 초공 장정 12조 내용이야. 이런 문제를 냈는지 왜 모르겠는데 요거 논문책에 있는 내용이요. 자, 여기 보면 근년 이래에 강동에서 양민을 납치하여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풍조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예, 쿨리 무역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전문을 보면 사실상 내지의 비도 때문인지 외국산과 돈을 받고 이게 뭐냐면 내지에서 이제 양민들을 납치해가지고 외국산들 갖다 파는 거죠. 네. 약간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흑인 노예무역하고 비슷해요. 원래 흑인 노예무역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그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 와가지고 직접 잡아가서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내지인들이 잡아서 영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기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요런 것들이 중국에서 다시 재판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들에게 노동자 모집에 대입시키거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양민을 속여서 유혹하거나 납치해서 외국 상인들 파는 일이 각지에 발생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국 초공 장정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발적으로 갔는지 자발적으로 안 갔는지를 뭐냐면 확인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그래가지고 실제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원해서도 있지만 그 앞에 이게 방점을 둬야 돼요.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얘가 실제로 그게 자발적으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배에 오르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배에 오는 걸 뭐냐면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외국 초공 장정 12개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경조약을 보겠습니다. 북경조약. 자, 북경조약. 근데 요 북경조약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쿠린무역을 합법화시킨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북경조약 외에도 탱진조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탱진조약도. 예. 그래갖고 그 탱진조약과 북경조약 이렇게 요 안에 포함되어 있고 원래 탱진조약 있는 내용을 나중에 비준 과정에서 북경조약에다 이제 한 거 아니야. 탱진조약 내용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북경조약을 맺은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이주는 가능하지만 자발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승선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신매매로 잡힌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강제 해외 이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중국과 프랑스 간의 베이징 조약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북경조약, 탱진조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자회담을 통해서 조약이 맺어진 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프랑스 간의 조약도 있고 중국과 영국의 베이징 조약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통칭해서 묶어가지고 얘기했고 어차피 한 조약에 있으면 다른 조약에 자연스럽게 적용돼요. 예.
그래갖고 중국과 프랑스 베이징 조약에 있었던 내용도 요 쿠링 무역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체국대회에 따라서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 뭐냐면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북경의 조약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핵심적으로 다 읽어야 되겠네요. 예. 자, 무오년의 조약 비준서 교환 이외에 대청국 대항전은 그날 바로 그 성의 총독과 순무에게 유지를 내려 추양하여 프랑스 소속의 각지에 또는 해외로 다른 곳에 가서 이달 원하는 중국이 있으면 모든 프랑스 백성과 계약을 근거로 계약을 자, 계약을 근거로 그 당시 허가해주고 단신이든 가족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든 모든 통상적인 각국에서 프랑스 성박을 타는데 아무런 금지와 제재가 없도록 한다. 자, 요거는 앞에 있는 이제 그 외국 초공 장정 내용과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원하면 간다는 건데 이 사람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보면, 일단 프랑스 선박을 타는데 아무 제재가 금지가 없었는데, 요게 이제 선박을 할 때, 기한 내에 이제 배로 오는 거 허가하지만, 뭐 조사해가지고, 뭐냐면, 그 비도들의 유교계획을 도왔다면 해서 이게 단서가있고 이게 불법적이라면 다시 뭐냐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재 조치가 있는데 이건 제재 조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뭐냐면 쿠린 무역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쿠린 무역을 합법화시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면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없어. 그리고 뭐냐면 여기 이제 승선하고 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뭐 유괴 당해가지고 승선됐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속아서 승선됐구나.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일단은 승선하면 이제 뭐 그걸 다시 내리게 할 수 없고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조약, 그러니까 중국과 프랑스 간에 맺어진 이 북경조약은 중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체국 조약에 따라서 그 당시 뭐 영국, 미국 등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맺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링게이 조약을 보겠습니다. 벌링게이 조약. 자, 요 벌링게이 조약은 이제 뭐냐면, 요 벌링게이라는 사람을 좀 알표했어요. 네. 이 벌링게이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미국 공사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 공사인데 좀 이제 중국에 좀 약간 입장에서 서서 뭐냐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친중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친중파. 그래갖고 나중에 벌링게인이 퇴임하고 나서 청나라가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해가지고 이 벌링게이가 이제 그 청나라 그 사신단 이끌고 와갖고 이때는 청나라 그 사신단의 어떤 수장으로서 간 거예요. 그래서 벌링게이가 이제 와가지고 그 뭐냐면 그 청나라 사신단 대표로 이제 벌링게이가 가서 미국과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의 중국 측의 입장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위에서 만들어진 그 이런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벌링게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링게인 조약. 자, 그래서 이 벌링게인 조약은 뭐냐면 이 북경 조약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계약만 보고 판단하고 이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의 자발성을 자발적 동의 여부를 확인시키는 자리가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주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시키고 오직 자유로운 의지, 계약이 아니라 이게 오직 그러니까 자유 의지 여부를 파악하고 할만 허락하여 쿨링모에 금지시켰다. 그래서 계약상에 뭐 해서 도장 찍더라도 면접을 해가지고 너 뭐냐면 강제 끌고 왔냐, 너 자발적 의지 있다고 왔냐 해갖고 하면 나는 아니다 하면 이제는 이거는 금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또 쿨링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에 앞에서 그 외국 초공 장정 12제 병류하고 이제 연결인데 원래 여기는 강동성에서만 적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 조항에 따라서 이 강동에서 적용했던 이 외국 초공 장정 12제조 앞에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자유로운 의지에 있는지 의지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적용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이 그 벌링게이 조약 이후에
중국인데 미국 이주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쿨링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점차 각계각층의 중국인들이 이주자가 증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초공 장전 12개 조약이 이제 뭐냐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이 벌린 계획 조약에서 어디냐면 따라서 그들은 미국 시민이나 중국 시민이 서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중국 국민을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또는 중국 국민을 그 미국 시민을 중국의 다른 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그 뭐냐면 예. 형벌적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미국 국민들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게 이제 형벌적 행위,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을 중국 측에서 제정하는 걸 동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 초공 장정이 12개 종의 내용이 요 그 조약에 따라서 이제 추인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 동계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어제 논문책을 내고 다양한 책들 보고 낸 거야 이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동계에 요 내용 북경 조약에서 쿠리 무역을 쿠리 그 나가는 거 이주 허용했다 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외운 거 가지고 북경 조약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답이라고 우기신 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경조약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저기 그 출제자 교수님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교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분하고 좀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우긴다고 이게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답안을 제시한 분, 그러니까 북경조약을 제시한 그 분들 그 내용들 보면 일단 북경조약의 답이 딱 확정짓고 그 관련된 조문 내용하고 그 예문 그 지문 내용하고 관련된 근거만 이제 찾아서 이제 짜집기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안을 분석을 하시면 안 되죠. 답안을 제시하면 안 되고 출제자 의도를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출제자 의도를 알려면 그 조건하고 단서를 이제 문제 지문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권과 단서를 통해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된 답안을 찾아야지. 기납적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딱 생각하는 북경조약에만 딱 맞춰가지고 거기 눈에 해서 뭐냐면 그 지문 속에 이 북경조약만 관련돼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는 거는 실제로 내용을 못 보고 본인이 원해서 이런 것만 보고 아니 논문책에서 보면 북경조약에 있는 이제 그 클린무역 합법화시키고 그 했다. 그것만 이제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 어.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 자기 의견을 그렇게 믿든 말든 그 사람이 자유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 틀렸다고 해서 저기 무슨 이상한 그 사이트 가갖고 DCN 사이트 가갖고 그게 몰려가지고 완전 떼법 논리를 해가지고 이걸 무슨 정치적으로 풀려고 이제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모여서 떼법 논리를 갖고 다수결을 주장해버리면 이게 무슨 역사적 팩트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웃기지도 않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모여서 남 비난하고 뭐냐면 목소리 높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요. 예.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충격받았어. 요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 낸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문제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했죠. 이거 문제가 지금 전공 서적에서 갖다 낸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문제 풀어요. 그래서 좀 그런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분석 내용을 제가 그 밑에다가 근거와 함께 이렇게 제시를 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이 잘못됐다 생각하신 분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근거를. 괜히 자기의 믿음과 신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걸 가지고 특정인의 뭐 특정인이 뭐 그 분이 말하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남을 설득시키면 뭐 근거가 있어야지. 예전에 그 사람이 말했다고 내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종교 집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 예전 혼인이론들이 그 뭐야 못됐던 어록 그 들고 다니면서 그 못됐던 어록에 없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그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요걸 이제 챗 GPT에게 이제 그 해가지고 얘가 좀 이걸 정리를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음. 요게 이제 있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왜 이제 중국 이민 관련된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쭉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버링기 조약 이후에 그 미국은 그 중국인들 이민을 다 받아줬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그 정권이 바뀔 때다 또 자기 필요에 따라 바뀌어줄 그 받을 때도 있고 또 불법 이민자 규정해갖고 쫓아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링기 조약 때는 받아줬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중국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 반발하고 그랬는데, 자, 뭐 요 정도만 설명할게. 더 깊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민 정책은 왔다 갔다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단속한다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트럼프 물러나고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자, 이제 그 격동의 시대, 예, 혁명파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혁명파 성장에서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신해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요 과정인데, 요 과정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신해혁명 이전까지 이제 중국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방향을 보면, 개혁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범법파, 또 하나가 혁명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체제 내의 개혁은 양무운동 개혁이죠. 양무 강서신정 이렇게 있고 범법운동은 이제 원래 체제 내의 개혁에 따라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범법파가 있었고 해외에서 또 활동했던 세력들이 또 혁명파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게 대립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중국이 아니에요. 어차피 중국에서는 탄압받으니까 안 되고 일본이 주 대상이었다. 왜냐면 일본이 그 당시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본에. 외국에 가기는 이제 유럽에 가기는 돈이 많이 들고 또 문화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일본어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이런 이제 해외 문명을 이제 서양의 사상들이나 문화나 기술들 받아들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해외 유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보안파, 혁명파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혁명파가 좀 더 우세했죠. 그래서 보안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양계추와 카미에를 중심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서 일본에 망명을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안파 근거지가 됐고, 그의 주요 그 논리는 뭐냐면 청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의를 주장했고 청조 타도 혁명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청조 안에서 체제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청조라는 어떤 큰 울타리 속에서 체제 내에 개혁을 하자. 그리고 청조 타도를 주장하는 혁명론을 반대했다. 그게 왜 반대했냐? 만약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 그 열강계 식민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걔도 혁명을 주장은 또 국룰분에 초대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파들은 그 당시 이펀파 신사들의 이제 지지를 받았죠. 체제 내 개혁.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의 주장 내용은 보안파가 주장하죠. 똑같죠.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신사들이 들어와서 체제 내 개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입헌파 신사적인 요구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결국에는, 이들이 더 이상 이제 청나라를 포기하고, 이제 신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보안파는 이 당시에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잠깐 자 심화 규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개혁에 실패한 캉웨이와 양계초가 일본과 미국에 방문하고 나서 그 당시 그 정문사를 수식해서 여기서 등이라고 해야 돼요. 등. 예. 그래서 항해 양계초는 일본어 같고 다른 사람들은 미국 사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정문사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부항파 잡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이제 뭐냐면 그 신문이 신민총보야. 이 신민총보.
이 신민총부가 누구하고 이제 대립을 했냐면 혁명파 잡지였던 민보와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상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앞에서 말했던 청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를 주장했고 청조 타도 혁명을 반대했죠. 그리고 신사층이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1575번에 적어놨거든요. 그 논쟁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편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혁명파가 있었죠. 혁명파. 예. 자, 이 혁명파에서 이제 뭐냐면 있었는데 자, 이 혁명파는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 청나라를 이제 뭐냐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공화국을 만들자는 그 세력들인데 자, 이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 손문이라는 사람이야. 손문. 소문. 자, 이 손문이 이제 뭐냐면 했는데 손문도 처음에는 이런 보안파, 범법파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청일전쟁 등등 해가지고 생각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공화파로 변신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조직한 최초의 공화파 단체가 하와이 흥중이에요. 하와이. 참고로 이제 손문은 강동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양계초나 강웨이도 강동성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강동성은 그 당시 이제 해외 침략도 많이 받고 문호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해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 하여튼 손문이 이제 강동성 출신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좀 그 하와이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하와이 흥중회를 만들었다. 이게 최초의 혁명단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이문사, 그 비슷한 시기에 보이문사라는 단체도 만들었어요. 양구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손문이 하와이 흥주에 만들고 나서 다시 그 본토에 가서 또 흥주에도 만들었어요. 본토 흥주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 동맹의 바탕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하와이 흥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본토에 가고 또 강동 지역에 자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흥중회를 만들었는데 자,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중화회복, 뭐 민국 수립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 그 당시 이제 흥중회는 비밀결사 조직을 이용해서 이 비밀결사 조직이란 것은 해당 세력들이야, 해당. 보통 이제 삼합회나 이런 그 해당 세력들이 강남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문이 그 여러 번 그 뭐냐면 거사를 하게 되는데 자체 군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반청적인 집단이었던 해당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봉을 했는데 문제 이 해당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배신도 많이 때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강주거봉과 해주거봉을 했지만 둘 다 실패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사지선단 문제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예. 그래서 요때 이제 동맹회하고 흥중회 거사 관련된 내용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요때는 이제 강주거봉과 해주거봉은 여기 다 이제 강동성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흥중회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송문이 이제 동맹을 만들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 몇 번에 거쳐서 변경혁명을 또 해서 이제 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동맹의 이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예전에 한번, 요 구분하는 그 문제가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고, 만약 강주교본과 해주교본이 나왔다. 그 무슨 단체 했냐? 그러면 동맹회 하면 틀려요. 흥중회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주거범과 해주거범 이렇게 보는데 1577번에 있어요. 자, 흥중회가 강주에서 최초로 헌명운동을 이제 감행했으나 강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강주가 아니죠. 한반도 저희 강동석의 그 성도였던 깡조를 얘기해요. 깡조를 밀고자에 의해서 계획이 누설되어 소문은 해외로 망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귀국해 갖고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해외로 나갈 동안
그 영국에 가 있었어요. 강주 거봉 이후에 잠깐 있는데 런던 망명 뒤에 청나라 공사관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런던 대사관 피납 사건이야. 요걸 계기로 해서 손문의 인지도가 확 상승했죠. 예전에 손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이때 런던 대사관 피납 사건을 통해서 언론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혁명파를 확산시켰었던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면, 거화 운동이야. 거화 운동. 네. 거화 운동, 이게 뭐냐. 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거화 운동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어요. 아라사. 예. 그 다음에 아라사였고,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거항 운동하고 프랑스에 반대하는 그 거법 운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라사, 벅국을 중국 파구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중국어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거항 운동이 일어났냐?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일어났죠. 일본의 그 뭐냐 유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위안화 사건 이후에 그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고 나서 철수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의용대 결성이 되니까 청조가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구실로 해갖고 혁명을 도모한다고 탄압했어요. 어떤 분은 이거 뭐 일본에서 했는데 어떻게 탄압하냐 했더니 청조가 일본 정부에 뭐냐 압력을 줬죠. 이거 단속해달라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운동이 청주의 탄압으로 이제 일본 유학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청주로 이제 향하게 되죠. 왜냐면 이 러시아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유가 뭐냐? 이게 청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민족 정권이 만주족이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냐. 그래서 요 러시아를 반대하는 거화 운동이 뭘로 바뀌냐면 반청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청조의 거하운동을 탄압을 계기로 청조와 제국주의의 모습이 표면화되고 청조의 무능력, 혁명주장, 반제국주의보단 청조타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혁명단체의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하흥회니 강복회니 뭐 등등 지역별로 자신의 출신지별로 이 뭐냐면 이런 여러 혁명단체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화 운동이 언제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독립된 문제는 나온 건 아니고 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앞에서 이제 거화 운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반청 운동으로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청 운동의 상징이 이제 뭐냐 이걸 자기가 이제 청나라 정한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머리를 잘랐죠. 예, 머리 단발을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발을 자르고 단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발을 자르고 단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청주에 어떤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청주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발하고, 그 다음에 청주에 계속 충성하는 사람은 반발을 했죠. 그걸 보고, 아, 얘는 우리 편이다. 여기는,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이 요쪽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기 예전에 뭐 중국 혁명사 관련된 그 방향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제가 여기 짤막하게 이제 좀 부분 발췌만 좀 해놨는데 여기는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거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거법 운동이 있는데 거법 운동을 제가 이제 여기 설명은 이제 좀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컵부분도. 자, 요거 읽어볼게요. 자, 1902년에 강서성에서 대규모 해당 공기가 일어날 때 철도 강산에 있거나 교환 조건으로 화학수군이 출병됐고 진압을 요청한 강서숙로 왕지충을 탄압해서 1903년 4월에 유일 학생들은 일본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항의운동을 벌이면서 결국에 왕지춘을
면직시키는 운동이었다. 이 거법 운동이야. 그래서 이 거법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했죠. 청나정부가 그 일본에 압력을 줘서 저기 탄압을 하도록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거화 운동처럼 이 그 청나라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혁명 조직을 이제 볼게요. 혁명 조직. 자, 혁명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네,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이 혁명 조직은 지역별로 구성이 됐어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 운동하면 좀 약 미리 서로 간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다른 그 지역권의 사람들하고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지역 그 고향 출신이 묶어서 신뢰 있는 이제 사람들끼리 묶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하흥에. 야흥에는 항응과 선교인들이 중심을 해갖고 이제 했던 건데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구제 단료, 부흥 중화야. 구제 단료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단료는 오랑캐죠. 그래서 구제는 이제 물리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오랑캐 청나라를 물리치자. 그래서 민중들을 아니 청나라를 몰아치 그 청나라를 몰아내자 이런 얘기고 이걸 바탕으로 중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흥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남성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혁명운동 하다가 결국엔 잘 되지 못했다. 실패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흥에는 구제달로 부흥주를 내걸고 그 당시 이제 그 해당과 연락해서 서태후 70세 탄생 축하연을 기하여 장사에서 봉기에서 호남성을 장악한 기획을 세웠으나 기민의 누설로 해서 대부분 이제 중심 인물은 일본어 다시 이제 막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복회를 볼게요. 강복회. 자, 강복회는 최원배, 장병린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하흥하고 비슷한 논리를 내고요. 그래서 강복, 항조, 하나, 산하. 그래서 그 한족을 다시 이제 뭐냐면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하나 산하, 예전의 산하를 다시 되찾자.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종족주의. 이게 종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족 중심의 어떤 그 종족주의죠. 무정부주의 등을 했고 이런 농민의 요구 사항들은 이제 또 반영됐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복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강복회는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한의 중에 있는 내용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강복회는 절강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904년에 상해에서 최원배, 장병린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한족을 광복하고 우리 강사를 대도로 받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강소나 절강 지역에서 반청용을 추진했고 민주주의 색채가 강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흥중회, 하흥회, 강곡회 이 세 개 단체가 뭐냐면 후에 이제 동맹회를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있는데요. 각 보습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초로 군대나 학생사회 때 결집회 동원을 만든 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일진에도 나중에 계승되고, 그 다음에 예국학사라는 게 있어요. 예국학사는 이제 최원배 장범리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고, 중국 교육회를 조직해서 교육을 명목으로 혁명운동을 이제 뭐냐면, 전개했고, 그때 이제 국내 이제 청년들을 이제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소부항이 발생돼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준에 언급됐던 거는 객관식 기준에 아니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환 해갖고 교회에 관련된 사건처럼 이렇게 아닌데 소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제 그 피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보안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여기 강자중국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자, 애국학사를 중심으로 이제 애국학사를 조직하여 점차 급진한 경향을 보였던 국내 청년들을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을 지원했으며
그 예국학사에 가입한 학생들 중심이 된 소부를 이제 무대로 그 당시 이제 반청 활동의 선정 활동은 그 청조 탄압을 유발시키는 유명한 소보날 발생했다. 그래서 이때 소보는 이제 중에 잡지거든요. 혁명 잡지 중에 하나인데 그때 혁명 잡지 소보에다 뭘 실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혁명군의 내용을 적어 놨어요. 예, 추용이 났었던. 그래서 결국에 추용의 이제 혁명군 내용을 소고 안에 이제 소고 잡지에 씌워 놓고 그다음에 그 서문을 그 뭐냐 장병률이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군의 그 추용이나 그 내용을 그 뭐냐면 반청 사상 내용을 읽고 그 서문을 장병이 썼고 그 내용을 소부에다 기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소보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체가 뭐냐면 공진회와 문학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진회 문학사. 자, 공진의 문학사는 이제 그 당시 그 신군혁명 세력을 침투했고 나중에 우창혁명의 초기 중심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추용의 혁명군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청주의 전제 지배에 벗어나 중국인의 천부의 자유평등권을 회복해 공화국을 건설했고 요걸 이제 뭐냐면 소부라는 책에 가제를 하면서 소부안이 이제 뭐냐면 발생했고 추용과 장병이 투옥된 사건이다. 자,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천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의 경세종이나 맹하동 같은 선전체제자들 이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진천하는 하흥의 출신이에요. 하흥의.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사람 호남성 출신이거든요. 호남성 출신이고 이 그 일본 유학 중이었던 1905년에 그 일본 문부성에서 이제 뭘 반포했냐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단속 규칙을 반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항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그 했고 중국인에 대해서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방종하고 비하하다라는 비하 기사를 실으니까 이게 분급해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선사를 나게 투신 자살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이제 확산되면서 혁명 운동을 뭐냐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캉웨이라는 사람이죠. 캉웨이의 공경 운동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자, 요거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캉웨이 공경 운동. 자, 이거는 뭐냐면 공자 숭배 사상을 국교화하자는 운동이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치차오는 공자를 국교한 걸 반대한다. 이렇게 맞받았죠. 참고로 이 캉웨이하고 양치자의 관계는 사제 관계죠.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냐면 그 범법 자강 운동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보안파를 이끌었죠. 특히 랑치차오 같은 경우에는 그 부항파 기관이었던 신민총보 있잖아요. 신민총보에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그 동맹의 기관지 민부하고 사상 그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신문 지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 이 사람은 뭐 중국의 사회과학적인 어떤 방법론도 수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민총부하고 민보 간의 논쟁을 제가 지금 뺐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서 뺐어요. 근데 제가 신발자료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민총부하고 민보 간에 논쟁을 했다. 그때 이제 신민총부의 주필로 활동했던 사람이 랑치차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논쟁 보면 청정부 유지 여부, 공화제에 걸린 문제, 사회 문제, 뭐 혁명 문제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캉웨이가 공경운동을 일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가 반대냐? 그 제자였던 랑치차오가 공자는 사상가고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신이 아니다. 왜 종교 갖다 모시려고 하냐? 그러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요 캉웨이의 공공운동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심화규제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어떤 것까지 이제 했냐면 스승을 비판하면서 1902년에 신민총부에 이런 말도 있어요. 종교오는 공자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는 유교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해. 유교는 종교성이 좀 강한 거죠. 참고로 유교라는 명칭 있죠. 유교. 유교는 원래 중국에서나 우리나라 사용하지 않았던 명칭이에요.
요거는 이제 개항 후에 기독교에 대비된 어떤 사상을 종교 사상을 찾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 유교란 말을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원래 유교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 자체 유교는 육아죠, 육아. 어, 육아라고 이제 할게요. 자, 유학자 유교 자체 육아 자체는 종교가 없죠, 원래. 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상이지. 다만 뭐가 있냐면 의례적인 거. 의례적 제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강조해서 일종의 이제 유교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명칭보다는 공교라고 해요. 종교성을 강조할 때. 그래서 요거는 일본에서 종교성을 강조할 때 유가사를 공조할 때 유교라고 한 거고 요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명칭보다는 이런 이제 어 유가 사상 중에 그 어떤 이제 그 종교성을 강조했던 공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抗日하고 랑치차오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공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을 했고 나중에 랑치차오 같은 경우에는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에 생각을 바꾸죠.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황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공화국을 주잖아요. 공화국. 공화국으로 변신을 해.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참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의 건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 요거 관련돼서 한 세네 번 나왔나? 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성벌 중심의 어떤 이제 그 혁명 조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합쳐서 전국적 차원의 어떤 뭐냐면 그 혁명 조직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합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 흥중의 하흥의 강복해요. 예.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흥중의 하흥의 강복해. 이렇게 좀 흥중에는 이제 손문을 중심으로 해서 흥중을 중심으로 해서 하흥의 강복해가 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강령을 내렸는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16자 구호를 내세우고요. 강령을 44444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 이거 구제 단료. 구제 단료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단료 오랑캐죠. 오랑캐를 물리친다. 는 거고 그다음에 회복 중화. 중화를 회복한다. 그리고 창립민국. 이제는 그 중화를 회복할 때 이제 정치 체제는 그 황제 지배 체제가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걸 내세웠고 평등 집권. 평등 집권은 집권을 평등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땅을 균등히 나눠준다는 뜻이야.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시세 차익 있죠. 매수가 매도가의 시세 차익 있죠. 그 집가의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이걸 뭐냐 다른 곳에 뭐냐 공공복지나 이런 곳에 뭐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 공개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초창기 때 동맹의 구성은 되게 지주나 부유리한 계층들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 의미보다는 주로 이 시세상을 이제 나타난 그 집가의 차익 있죠. 예, 요거를 국가가 수투해 갖고 회수해서 공공재정이나 뭐 공공의 여러 그 투자들 있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중의 의미로 사용한 거는 나중에 신삼민주의 때고 일제 국공합작 때죠. 그 다음에 시세차익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구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이 구삼민주의 내용이 국가 그 뭐냐면 직권평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보를 창간했다. 그 민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사지선단에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민고 발간사를 이제 통해서 구삼민주를 제청했다. 네, 구삼민주의. 그래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제청했고요. 그 민보에 실려 있는 그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가 멸망하고 민족주의 일어나자 그 다음에 유럽 각국이 독립했다. 그리 이제 각국은 자기 나라 제국을 만들어 전제 정치에 감행했고 피해 지배자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정치 문제에서 경제 문제가 일어나 민생주의가 매우 성행했다. 여기 민보에 있는 내용이야. 민족주의, 민생주의, 민권주의 이렇게 언급돼 있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민보에 실려 있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맹의 선언도 있고 이렇게 있고, 예, 이건 동맹의 선언이고 나하고 다는 이제 민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이거 좀 공개했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민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동맹 설립 후 11월에 그 기간으로서 민보가 창간되어 혁명선전도 본격적인 체제에 갖추게 되었다. 자, 창간 후 설립 민보 발간사에서 손문은 구미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민족, 민권, 민생주의에서 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3호에서 실린 민보지 6대, 민보지 6대주의는 열악한 황정부의 타도와 공화정치의 건설, 토지국유, 세계의 진정한 평화의 유지 등 을 이제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파 기간지로서 민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민보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삼민주의. 그래서 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 도표에서. 예. 그래서 여기 06년하고 15년 기출문에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나는데, 자, 일단 구삼민주의라는 건 뭐냐? 민족주의. 때문에 이민족을 세워서 만주족을 타도하자. 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한족 종족주의죠. 한족 중심의 종족주의다. 종족주의. 예, 종족주의라고 이제 요즘에 부르더라고요. 예, 한족주의 종족주의인데, 자, 이에 반한 신삼민주의는 일차 국공합제 때 이제 했던 건데, 오족통합, 반제국주의, 민족해방과 민족평등을 내세요.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오족통합이야. 자, 오족통합이란 뭐냐? 여기 보면 보통 이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물론 한족이 절대 다수긴 하지만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한족을 중심 56개 소수민족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민족이 이제 한족이고, 그 다음에 몽골족 있죠. 그 다음에 만주족, 그 다음에 해족, 그 다음에 장족. 이걸 이제 5대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요 민족들이 하나로 이제 뭐냐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민족의 개념이 뭐만 이제 딱 국한됐냐면 한족만 국한됐어. 그래서 소민족주의라고 볼게요. 그래서 한족만 국한은, 그러니까 한족 외의 민족은 자기 민족이 아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앞에서 랑치치아오라는 사람 있죠. 이게 논쟁을 하다가 혁명파의 논쟁을 그 점을 지적한 거야. 여기 만약에 한족을 민족을 이제 딱 규정하고 다른 민족을 배격할 경우에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한족들의 영역은 40%였지만 이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영역은 60%. 오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땅 넓잖아요. 인구 밀도 낮아도. 자, 그런 땅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소수민족까지 대민족주의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소문이가 안 받아줬어. 근데 신해혁명 딱 끝나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족 중심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주라든지 그 당시 저쪽 몽골 그리고 신강 위구르 티베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예, 민족 국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민족의 의미를 이제 한족뿐만 아니라 오족으로 확대시킨 거야. 그 대민족주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중화의 의미도 이제 바뀌어지죠. 중화라는 것은 예전에 한족의 의미였죠. 근데 중화하면 한족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오족 통합을 해갖고 다양한 민족을 확대시킨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근데 이런 대민족주의 사상은 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도 계승하죠. 중국 공산당도 이제 자기 이제 중국 전역을 통치하려면 중화하는 민족을 한족만 국한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특유한 이제 중국식 이제 민족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민족 통일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56개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중화민족이다. 같이. 그래서 하나의 중화민족이다. 하나의 국가다. 그죠? 그래서 중화의 개념 외연을 높여서 한족 외에도 56개의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뽑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통일국가를 내세운다. 다민족 통일국가론이 그건데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09년 개정교과서도 있고 15년 개정교과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에 보면 사사에도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민권주의를 보겠습니다. 민권주의라는 것은 이제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헌법과 총독제, 보통선거나 의회 설립 이런 것들 내세우는데, 자, 이걸 하려고 이제 뭐 신해영이 일어나니까 잘 안 됐죠. 그걸 보니까 아무리 공화국을 세워도 결국에는 반봉건, 반군벌, 어, 그러니까 봉건적이고 군벌적인 세력이 계속 있는 한 뭐냐면 공화국을 세울 수 없고 진정한 국민의 어떤 주인을 되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반봉건 반군벌에서 이런 공화국 주인이 진짜 주권재미에 입각한 공화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삼민주의에서는 선거권, 파문권, 창조권, 뭐 불교권, 사권이었고 그다음 5권에서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생주의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평등 집권이죠. 평등 집권 또는 평균 집권이라고 하는데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거는 토지의 매수가와 매도가의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가지지 않고 국가가 환수해서 다른 공공부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이게 일종의 토지 공개념인데 요 민생주의에 있는 이제 이 평균 집권이라는 개념은 손문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미국의 병시학자가 있어요. 이게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거야.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산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포용을 했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요때 평균 집권의 의미가 좀 바뀌어지죠. 이거는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의미도 바뀌어요. 예. 그리고 독점 대기업체 구조화, 토지의 자본의 집중 방식, 이런 것들, 민중의 복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했다. 의미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관련된 사료를 쭉 집어넣고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국민당주의라고 해서 신삼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볼게요. 이거는 신삼민주의 입각에서 이제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민족주의에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 신삼민주의예요. 자, 국민당의 민족주의는 두 방면의 의의가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추구했다는 거.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경내 각 민족의 일률적인 이제 뭐냐면 평등. 다민족 그 통일국가론. 앞에 중화민족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뭐냐면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 중화민족의 개념을 확대시켜. 이걸 대민족주의라고 해요. 대민족주의. 그다음 인권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이제 권리를 갖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건 이런 것도 있고 민생주의가 이제 좀 눈여볼 게 있는데 집권을 평균하여 한다. 집권 평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경제계 토지를 분배하는 거야. 자본을 전제한다. 자본을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삼민주의의 차이점,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차이점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 삼민주의가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삼민주의가 있어요. 예. 근데 대표적인 삼민주의는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회 때 만들었던 삼민주의, 그 다음에 여기 제1차 국공합작 때 만들어진 신삼민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 대표적인 내용을 대비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혁명의 어떤 전개 그 방안을 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헨리 조지인가, 그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잠깐 보충 자료에다가, 얘가 이제 해놨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어, 재미나이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더라고요. 예,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내가 이게 집어넣으면 보충자료 만들어 달라니까 요걸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 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제가 했던 표도 그래도 그냥 오류 적은 것 같은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혁명의 3단계 방안 여기 보시면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하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혁명 방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훈련 관련 6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소문이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미래 그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요게 국민 정부 건국 대강에 명시돼 있어요. 예. 3단계의 혁명 방법을 제시했죠. 군정, 현정, 현정. 그래서 요게 군정을 보면 군법 단계요. 2당 건국. 그러니까 당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한다는 거야.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청주의 폐단을 일수해서 건설 사업을 주도한다.
근데 이제 혁명군이 나라 전체를 장악할 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혁명군이 이제 그 일어날 때는 변경혁명에 따라서 변경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일종의 혁명의 근거지 삼을 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주변에 군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벌들과 투쟁하는 건국 과정이기 때문에 그날 실제로 민주주의 실시할 수 없고 혁명군이 장악한 지역의 한정에서 군이 직접 통치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훈정 단계를 볼게요. 훈정 단계는 적어도 한 개성을 장악한 그 단계야. 이때는 좀 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때는 정식 헌법을 만들긴 좀 그렇고 약법을 약법 단계죠. 그리고 이당 치국. 그래서 여기는 나라를 통해서 국가를 건설한다. 이렇게 있죠. 제가 나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얘기나 이거 잘못 말고 이당 공국 나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얘기고 요 이당 치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거, 이건 건국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 군, 정의 일치를 꾀하는 거죠. 요거 지금 중국 공산당도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고 중국의 정치를 장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도 있고 군가 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국가 그 군대도 이제 장악하죠. 예. 지금 이제 중국 국가 체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식 헌법이 아니라 초보적인 기본법, 약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지방자치, 이게 중앙정치는 안 되고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현 단위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 참고로 요 선문 같은 경우에도 말로는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 대중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예. 대중들을 소대지총동 생각한 거예요. 예. 소대지. 그래서 얘네들이 무식하고 훈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민주주의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초창기 때 지방자치를 좀 해서 좀 훈련시킨 다음에 나중에 헌정 단계에 들어서 뭐냐면 이게 헌법에 의한 민주정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그 소문의 어떤 이제 엘리트 중심의 어떤 대중간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 호적에부터 이제 계속 비판을 받거든. 후순한 사람부터 비판받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북벌 이후에 장개석 정권에 의해서 이 훈정 단계 통치가 실시되죠. 이게 훈정강령 6조 기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개석 이런 훈정강령을 통해서 아니 장개석은 이제 훈정 통치를 통해서 뭔가 손문의 유지를 있고 유지를 잇는다는 이제 측면도 있고 그걸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훈정 단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개석은 그 당시 뒤에 있지만 좀 이제 뭐랄까요 권력은 있지만 당내에 건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문의 건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손문의 이론 중에 훈정 정치와 관련된 걸 끌어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요의 바탕에 훈정강령 6조를 뭐냐면 기반을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 훈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약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약법은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헌법 없이 그냥 통치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도 당내에 이제 반발이 크니까 나중에 약법을 제정하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본서 봐도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있는 내용인데 장개석의 발언인데요. 자, 요거는 장개석이 북벌 직후에 했던 발언이에요. 흥정강령 6조 이제 흥정강령을 이제 공포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58번입니다. 인증번호 58번이에요. 자, 훈정 시기에 이어 통일 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제1부는 중국인의 사상을 통일한 것이며三민주의를 중국의 유일한 사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사상으로 중국을 혼란시켜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삼민주의 소문의 사상을 내세웠고 어떤 이제 통합을 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이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자기가 권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문의 어떤 삼민주의 통해 권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당내 자신의 비판한 것들을 무마시킨 거야. 나한테 비판한 건 꼭 삼민주의를 어긋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상을 통일하고 의사들 단결을 강하여 국내에 서로 싸우지 않으면
국내에 있어서 내전이 없어지고 모두가 삼민주의에 따라서 불평등을 파기하고 할 것이다. 자, 이 발언은 이제 뭐냐면 훈정강령할 때 공포할 때 했다. 그래서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손문의 사상을 내어서 훈정 통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당내의 다른 의견들을 묵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헌정 단계야. 헌정 단계. 예. 그래서 이제 헌정 단계는 정식 헌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헌명군의 이제 군사행정권이 폐기되고 이제 군정이 아니라 국민이 대총독. 이 대총독은 대통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총독을 대통령이죠. 얘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헌법에 입각한 정치를 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국가, 보통국가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그 3단계 혁명 방안은 승원이 단순히 이상적인 공화국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복잡한 현실, 뭐 청도의 지배도 있었고 각종의 군불도 있었잖아. 그걸 고려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여준 내용이고요. 훈정 단계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민중을 민주주의에 익숙하게 훈련시킨 후에 비해서 완전한 헌정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인식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근데 물론 현실적 인식이 반영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그 엘리트간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 좀 밑에 보는 엘리트간도 반영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손문의 의도와 달리 그 나중에 집권한 장개성은 훈정 정치를 자신의 독재를 강화시키는데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훈정 정치가 끝나고 정식 헌법이 만들어진 헌정 정치로 넘어간 건 몇 년이냐면 1949년이야. 그때 이제 이미 공산당이 중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제서야 이제 국민당 그 장개석이 헌법을 만들었어, 헌법을. 근데 별 의미가 없죠, 이제 이때 헌법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내 이제 봉기 시도를 보면 있는데, 자, 이 당시 이제 그 손문은 곳곳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냥 열 번인가 11번인가 하여튼 되게 많은 병기를 일으켰는데, 그때 내걸었던 것이 병경문이야. 예. 그래갖고 병경문은 뭐냐, 그 당시 이제 여기 청조가 있잖아요. 북경에서 일으키면 안 되겠죠. 진압당했죠. 그러니까 땅이 많다 보니까 중국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에는 상대적으로 청나라의 권력 그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 한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군정이나 훈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혁명 근거지 해갖고 국벌 해갖고 그 북경을 점령해서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곳곳에서 변경정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베트남 인접한 서남 변경 지역에서 봉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 항아강 봉기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봉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주 항아강 봉기는 좀 이렇게 소문이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변경에서 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같은 동맹에 동맹의 중부총리가 있었어. 장강혁명론이 있어. 장강혁명. 예. 장강혁명론은 장강이 양쯔강 지역이잖아. 중국의 중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왜 변경혁명을 했고 강동성, 강서성, 뭐 베트남 근거지에서 뭐냐면 혁명이 일으키면 더 의미가 있냐? 차라리 장강을 지역에 장강이 경계 중심에 여기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혁명 근거지를 만들고 저쪽을 치자. 중국을 청나라 무너뜨리자라는 건데 이게 동맹 중부총회에서 내걸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강혁명론에 따라서 좀 뭐냐면 또 봉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1604번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자기 들어가면 요 변경혁명령, 장강혁명론 관련된 내용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 지가 한 8년이 넘었는데 그분 교수님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시면 요 문제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1910년 중반에 소문일파의 변경혁명에 불만으로 장강혁명을 주장한 송교익, 단인본, 거정 등이 12월 11개 성의 분회원에 소집하여 중부 동맹회를 결성할 걸. 그만큼 이제 소문이 동맹회에서 이제 어떤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장강혁명을 깨야겠다.
그 결과 1911년 7월 30일에 상해에서 설립된 것이 동맹의 중구총이다. 그래서 이제 이후 중구총회는 장강 유역의 각지에서 해군을 파견하여 장강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무장봉기 이후 호국의 공진화, 문학사회를 연합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신해혁명도 이제 그 어디서 났어요? 무창에 있었죠. 여기 양재가 유역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강혁명론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양강 지역, 양강은 이제 어디냐면 중국에 보면 이제 홍콩 부근에 강동성, 강서성 있죠. 이걸 둘이 합해서 양강 지역인데, 아, 잠깐만요. 예. 하여튼 그 양강 지역에서 이제 소수 무장세력 붕괴를 혁명 근거를 확보하는 그 전략은 흥중에 의해 소문의 구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양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성, 강동성에서 해당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반란이 있겠지만 해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 번번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맹회 당시에 여러 번의 봉기가 있었어요. 베트남이 인정한 선안 봉공 지역. 이거 딱 보니까 변경명령이죠. 호남과 강서의 경계 지역 봉기. 그다음에 강주 신군의 봉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변경명. 여기는 호남 강서 지역이니까 이쪽 이제 동맹 중부총리에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항이 주도한 강주 항하강 봉기가 있어요. 예. 요 항하강 봉기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음, 자, 대중적인 선전이나 조직 없이 해외에서 무장세력을 들어와 병방에서 봉기했다는 이런 전략은 약점이 많다. 아까 병경혁명론 관련된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문의 베트남 추방 이후 항 등 봉기구의 주요구는 비밀 결사부터 신식 군대에 옮기고 원래는 이 비밀 결사들 중심으로 이제 해당 출신을 했는데 얘네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갖고 얘네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박히고 그래요. 반청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얘네를 못 믿으니까 신식군대, 그 다음에 신군세력도 있었죠. 그래서 신식군대 옮기고 지역도 강동을 옮기는 등 혁명 방침을 전환했다. 그래야 이제 1908년에 호한민, 항 등이 홍콩의 동맹의 그 남양집을 건설하고 강주 신군의 봉기와 그 강주 항항의 봉기를 추진했다.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둘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후자의 경우는 동맹의 모든 인력과 재력을 쏟아 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자금과 무기 반입 진연 그리고 계획 누설 청주의 측의 대비동에서 하응이 이끌었던 이게 뭐냐면 이게 오타네 계속 오타가 많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하응이 직접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86명의 희생자를 내고 실패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뭐냐면 강주 신군봉기와 강주 항화봉기는 변경혁명론에 그 바탕을 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판이죠. 변경혁명론을 이제 주도했던 병사들이 신군이 아니라 해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군 중심으로 해갖고 봉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 봉기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체 군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사상과 조직의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 봉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특히 항아간 봉기가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항아간 봉기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본부에 통제하지 않는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항아간 봉기는 동맹을 이제 더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손문 같은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직 중심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동맹회가 조직 중심 운영되지 못하고 인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문과 동맹의 역할 관련된 중국의 이제 학계 평가를 볼게요. 대개 보면 정통론하고 신정통론이 이제 보통 중국의 평가죠. 정통론은 이제 대만의 평가고 신정통론은 지금 중국의 평가죠. 그래서 정통론에 보면 손문, 흥중의 동맹의 역할을 강조해요. 급밖의 인물 단체, 정치 세력의 역할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정통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정통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도 손문의 역할을 인정해. 왜냐면 이건 막스의 사상을 보면 딱 하는데 불효자 혁명 다음에 그다음 뭐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예. 그러니까 분우주의 혁명은 선문이 이끌었어. 근데 많은 한계점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포레트혁명 누가 있죠?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 발전 단계에서 선문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 사람을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택동 사진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선문 사진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문은 중국 공산당, 국민당 다 국부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관에 따라서 일단은 송문의 흥중의 동맹이라는 불주혁명파의 어떤 정통 계보는 인정하죠. 이 단계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 한계를 누가 계승했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계승했다. 그래서 이게 신정통론이야. 그래서 하지만 정통론이든 신정통론이든 공통점은 뭘까요? 송문의 역할을 뭐냐면 어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비판적 시각 같은 경우에는 손문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흥중이라는 단체도 결국에는 여러 혁명단체가 하나 불과하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흥중회가 최초의 단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천성에서 만들어진 보인문사가 최초의 부유자 정치단체였고 그다음 강주 봉기 계획은 그러니까 이거는 흥중회가 이제 초창기에 이뤘던 이제 봉기죠. 그 앞에 동맹에서 일어났던 요 봉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 아니고 강주 봉기는 이제 앞에서 흥중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손문이 공화의 어떤 공화주의 입각에서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여러 해당 세력이 했던 그 운동도 있죠. 반청 운동 일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공화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해당들이 했던 이런 반청적인 운동 있죠? 요게 성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회가 이렇게 단합되지 않고 이게 통제지 못했던, 소문에 대해서 통제지 못했던 이유가 이 소문의 그 지도력 때문에. 그래서 소문의 지도력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리더십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동맹이 분열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그런 이제, 뭐예요? 어떤 단체죠? 동맹의 중부총회 같은 단체가 나타나서 막 장강경론을 내걸고, 그리고, 소문의 허락 없이 다른 단체와 연합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 아까쯤에 이제 했던抗해 공고운동 있죠?抗해 공교운동.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해혁명도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신해혁명 배경, 그 다음에 신해혁명 결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기출에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